모시고 특강을 들을 시간입니다. 네, 힘찬 박수로 윤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워렌 버핏하고 소로스하고 짐 로저스를 3대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가장 많이 높이고 세계 10대 부자 중에 세 분이 10대 부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짐 로저스는 아시아의 휠이 꽂혀 있어요. 앞으로는 아시아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집도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특히 남북한의 통일 또는 통합 경제를 이루면 남북한의 통합 경제가 세계에서 심지어는 2위, 적어도 5위, 독일, 일본, 이태리, 프랑스 다 제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실제로 제가 듣는 정보로도 이미 이분은 나선 지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선 그분의 얘기를 잠깐 1분간 듣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does not change. 변하지 않는 것은 This is 없다. one of my favorite sayings in 제가 the 가장 whole world. 좋아하는 말입니다. A country that used to be the eternal winner. 영원히 역사의 승자의 것만 같던 나라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늘 새로운 승자가 등장합니다. England used to be the great country 과거 영국의 시대가 가고 미국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and replaced it. 이제 세계는 아시아의 시대를 나가고 And 있습니다. it's moving to Asia. The 21st century is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Korea has problems. 한국은 지금 여러 문제 속에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If Korea has unification or you start exchanging and opening up to each other, this will be the single most important country in the world. You have young, cheap, 젊고 교육받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북한, lots of resources in the north. In the south, 어마어마한 자본과 탄탄한 인프라를 가진 남한. you have some of the best infrastructure in the world. 이런 남북이 서로에게 문을 활짝 열 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Exciting. What a great future there is cannot be predicted, but in my view it's coming, and when it does, I want to invest most of my assets in the new Kore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분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미래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전두가 양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외국 경영 측면에서도 외국의 구조적인 조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한국입니다. 미국, 중국이 아니고. 두 번째,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구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불평등 지수가 우리가 미국, 멕시코 다음에 한국일 정도로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체 1%가 우리나라 국부의 16%를 가지고 있고 전체 10%가 우리나라 국부의 60%를 가지고 있는데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국력이 11.7%예요. 김누리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 사회는 이미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이게 우리 발목을 잡는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느 것 하나도 이걸 극복하는 것들을 좌파로 몰아버리는 사회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은 분단입니다. 이 분단이 적폐적인 으뜸입니다. 모든 게 분단에서 비롯됐어요. 이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밝게 전도 양양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다시 한 1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정문에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 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작년 4월 27일 날 남북 수녀들이 만난 장면이고요. 분단을 극복하는 게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이분들이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렇죠? 한국 남쪽과 북을 가르는 경계는 사실은 해방 후에 소련과 미국이 38선이라는 경계를 걷는데 이건 정말 선도 없었어요. 그냥 말뚝만 박았어. 이게 천의 역사적인 BA 38선 경계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300만이 죽고 500만이 다치고 1000만 이상 가족을 양산해낸 한국전쟁을 통해서 휴전선이 된 거예요. 이 경계를 허무는 일 사실 쉽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중심에 우리 통일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경계를 풀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수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준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자, 보통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하면 사전에 원고를 조율합니다.
그래서 뭐 2만 원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평양 연설은 단 한 번 협의한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시라요. 다 동pu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분간 연설하는 동안에 20여 차례 박수를 받는데 12차례 기립박수를 받아요. 20초 만에 한 번씩 박수를 받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4.1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반도에 전쟁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불가침 사인했잖아요. 양쪽 수뇌들 서 있고 양쪽 국방장관들이 앉아 사인한 게 불가침 사인이에요.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핵 없는 한반도. 핵을 결국 없애겠다는 거예요. 전쟁 없고 핵 없고 일종의 종전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처로 양쪽에서 휴전선에서 가장 골치 아픈 GP 5개를 서로 찍어서 폭파했잖아요. 기억하시죠? 평화를 가는 담대한 걸음을 가고 있었어요. 경계를 허무는 거는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합의한 약속들을 지키면 이게 경계를 허무는 단초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관계에서 남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또는 그 외세에 이렇게 의존하고 거기에 구걸을 한다면 우리 경계는 영원히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게 일종의 종전선언인데, 불가침 선언인데, 그러면 전쟁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쟁 연습은 방어용이 아닙니다. 우리 전쟁 연습은, 한미 간의 전쟁 연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평양 점령 훈련합니다. 상륙 훈련을, 상륙 훈련. 평양 점령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륙 훈련을 가지고 방어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상륙 훈련은 공격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실 거예요. 참수 작전이 들어가 있어요.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의 목을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참여했던 참수팀들이 이 한미 간 군사협의를 하면 옵니다. 세 번째는 핵 모의 폭탄 투하 훈련합니다. 두 군데서 해요. 하나는 영월에서 하고 하나는 군산아파트 직도에서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종전선언이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발끈하는 것이고요. 북도 비핵화 조치에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제가 양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계선을 허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선을 허무는 작은 작업들이 사실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금강산에 갔습니다. 남북 민화협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남측 민화협 대표로, 정확하게는 한국 YMCA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일부러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비자고요. 여기 이제 통일부의 방북증명서입니다. 이 비자에다가 북에서 이렇게 찍어줘요. 찍어주고 나올 때 이제 도로 이렇게 회수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 나갈 때 입국이라고 합니다. 입국, 출국. 그리고 남북 간에는 입경이라고 합니다. 입경 또는 출경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은 특수관계이지 국가가 아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입경, 경계다. 그런 겁니다. 이 경계선을 없애자는 거고요. 금강산 아침에 일어나서 동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서 햇살에 의해서 금강산이 비춰지는데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세상 변해도 금강산 참 완변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햇빛 비치는 게 꼭 황금빛 금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3.19.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걸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민경태라는 분이 저하고 박사학위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스마트업이에요. 서울 평양 스마트업. 무슨 말이냐면 평양과 서울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시티가 된다. 그리고 이게 한반도의 중심일 뿐더러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동북아의 중심이 되면 곧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서울하고 평양 간에 고속 전철을 하면 1시간이 간다. 아침에 서울에 출근했다가 평양에 가서 회의하고 서울로 내려와서 점심 먹을 수 있다. 인구가 3천만 내지 3,500만. 중요한 포인트가 안산에, 안산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늘 안산 시장님이나 시청 공무원 분들한테 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통일을 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도시가 실제로 이런 식의 도시들을 형성할 때 구체적으로 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그 도시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 안산은 통일포럼이나 통일의병이나 또는 민주평통, 6.15 안산본부, 일다 이렇게 통일을 지향하는 아주 건전하고 좋은 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안산이 통일을 선도하는 경제적 중심지로 이끌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 대기업 유치하자고 그러는데 대기업 안산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미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안산의 땅값이 너무 비싸요. 통일을 대비하는 도시가 미래의 도시다. 나중에 제가 이런 데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20분밖에 하려받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통일포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통일포럼. 자, 이거 보십시오. 이 고리항구입니다. 이게 2006년도 아리랑 참가 다니는데 우리 통일포럼에서 몇 사람 참가를 했고요. 이전에 2005년도에 북한을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통일포럼에서 저하고 서상철 당시 집행위원장하고 둘이 참가를 했어요. 내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때 우리가 아시아나 비행기로 김포공항에서 바로 직항로로 평양에 갔는데 올 때는 고리항공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고리항공이 우리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줬다고. 반대로 아리랑 축전에 참가할 때는 고리항공이 김포에 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평양으로 갔어요. 이게 평양의 순환 비행이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통일포럼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통일포럼이 식목행사 개성에서 많이 했고요. 숲가꾸기. 통일포럼이 금강산 평화천을 지도하는 1기서부터 6기까지는 금강산 관광으로 여행을 갔어요. 졸업여행을. 졸업여행이 끊기는 바람에, 못 가게 하는 바람에, 금강산에 다치는 바람에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개성에도 이게 다 통일포럼 분들인데 요 두 분만 북측 사람들이고 개성도 우리가 갔었고요. 6.15 공동선언 통일정 이거는 이제 6.15 경기본부하고 여기가 지금 성균관입니다. 개성에 있는 성균관. 성균관 대학교의 본류가 원래는 개성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본관이 있습니다. 성균관 본관이 개성에. 거기 정문입니다. 정문. 예, 6.15 경기본부가 주축이 됐고 안산 통일 상당수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북한 쪽 백두산입니다. 중국 측 그때 잠깐 하도 일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날 잠깐 해가 나오는 바람에 사진 하나 찍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분이 지났다니까. 우리가 북측에 사료 공장을 짓는데 통일포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종돈 돼지를 북에다가 몇 마리 줬는데 2004년도에 가보니까 이거 한 7, 80마리를 키워놨어요. 불려놨어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고난의 행군이 영향을 미칠 때, 먹고 사는 게 없을 때, 그때만 해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몇 마리 줬지만 다 잡아먹었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안 그래. 그걸 키워놨어요. 키워놨는데 막사가 없어. 비를 맞아, 돼지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사를 줘줬어요. 만들어줬어, 막사를. 통일포럼이 다 한 거 아니고요. 통일포럼이 일부만 했고. 그랬더니 이제 사료가 없어, 사료. 그래서 사료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하고
그 민간 모금 3억 5천, 매칭펀드 노무현 정부 3억 5천 7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10억이 더 들어갔어요. 나머지 3억을 모으느라고 죽을 똥을 쌌어요. 통일포럼은 그 중에서 이렇게 졌어요. 이거 다 통일포럼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무슨 사장님이고, 여기 뭐 조재학 우리 통일포럼 전 대표, 요 박세규 사장님, 요 임주승 안산의 그 장로님, 이게 저고요. YMC 안산 YMC 이사 나가신 분이고, 이게 다 통일포럼 사람들. 우리 교회 강신하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졌는데 문제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 냉동 컨테이너, 냉동. 이거 여기에 안산 통일포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거 줄 때 북에서 다 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띌 건 띄겠지만 대충 붙여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줬고요. 또 지게차도 이제 통일포럼에서 주로 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기 서일수 우리 저 특전사 전회 지금도 안산 시흥 특전사 전회 회장이지만 그 당시에도 안산 시흥 특전사 전회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안산 특전사는 민주 특전사다.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돈을 모으느라고 우리가 우리민족 소화전이라고 북측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그림, 뭐 보석화 또는 자수, 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서울에서 표고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광주에 가서 전시회를 하고, 안산에 가서 전시회를 하고, 주체가 통일포럼이고요. 그다음 안산신문사, 한빛방송 이렇게 이런 분들이 두루 협조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안산의 통일포럼이 이런 일들 합니다. 쭉 소개만 합니다. 농활 가잖아요. 농활. 내년 봄에도 벼신기 하러 갑니다. 통일 벼신기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통일포럼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이 하는 통일포럼은 개성공단 물품 판매전도 작년에 했죠. 골든벨 합니다. 매년 골든벨 합니다. 골든벨 통일포럼이 주력 부대입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열린논단 하면 열린논단, 여기도 통일포럼이 주로 참여 단체입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들 많이 합니다. 우리 저 대학 교수님들 와서 강의도 좀 하십시오. 통일포럼 출신 시장들, 시장님, 뭐 시의원, 도의원, 통일포럼 출신들이고요. 민중당으로 나온 분만 떨어졌어. 다 붙었는데. 자. 통일 골프대회도 한다, 우리. 통일 골프대회. 통일 등산, 백두산악회. 자, 이렇게, 이게 뭐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하려니까 제대로 다 담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분단을 허무는, 경계선을 허무는 일들이 앞장서자.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범법행위가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남북 간에 서로 약속을 지키는 일을 하자. 그리고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통일운동에, 평화운동에 우리가 참여하자. 그리고 헌신하자. 두 가지입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참여와 헌신으로 통일포럼이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의 세계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